이걸 자연스럽게 만들 때는 포토부스가 완벽해. 여기서 친구 사이라면 절대 느끼지 못할 긴장감을 만들기가 진짜 쉽거든.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볼 때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이성적인 존재감이 약해서 안중에 없는 사람, 확실히 여자는 아닌 사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첫인상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짱남이 여러분을 여자로 보고 있지 않을 때나 친구나 회사 동료나 아는 동생으로만 생각을 할 때는 유튜브에 나오는 플러팅을 암만 써먹어도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왜? 플러팅은 여자여야 들어가는 거거든. 플러팅을 하기 전에 걔가 나를 여자로 보게 만드는 것부터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남자가 무조건 나를 여자로 보게 만드는 3단계. 빠밤. 첫 번째, 여자로 볼 가능성. 아까 남자한테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성적 존재감이 약해서 여자로 안 보이는 건지, 확실히 끌리는 여자에서 제외된 건지를 구별하는 거야. 짱남이랑 친구다? 짱남이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있다? 가끔씩 대화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이성적인 텐션이 없다? 그러면 90% 이상 이성적 존재감이 약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열린 거라고. 왜? 남자들은 완벽히 자기 눈에 0.01도 여자로 안 보이는 여자와 관계를 깊게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효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여자랑 대화를 하고 만날 바에는 차라리 비슷한 사고를 하는 같은 남자끼리 노는 게 훨씬 더 즐겁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짱남이 축구를 막 되게 좋아하는데 마침 여러분이 축구 광이라서 확실히 교집합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 아는 시간은 꽤 됐는데 만나지지도 않고 연락도 띄엄띄엄 한다? 그럼 뭐겠어. 현재는 제외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대충 짱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지? 다행히 여러분이 이성적 존재감이 약한 경우라면 지금부터 알려주는 3단계로 여자로 보이는 게 가능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두 번째, 프레임 벗어나기. 요즘에 남자들도 여자들이 막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고 자기 개발 잘하는 사람을 되게 섹시하다,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 이건 사실이야. 근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까딱 잘 보이겠다고 짱남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주관이 강한지, 얼마나 호불호가 명확한지 자꾸 보여주다 보면 여자로 보이기가 어려워지거든. 남자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여자들보다 서열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요. 서열을 매겨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격차나 차이를 보여줄수록 매력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기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확실히 여러분을 여자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뭘 보여줘도 매력적이겠지.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남자 입장에선 여러분을 존중은 하지만 좀 다른 결로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비슷한 직종, 같은 회사에 있을 땐 경쟁자로 인식하기가 쉬워.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랑 얘기를 할 때는 확실히 잘하는 영역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확실히 못하는 영역을 같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거야. 평소에 일 얘기할 땐 엄청 똑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사적인 얘기를 할 땐 집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못 들어간 썰이 나온다던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술술 얘기하면서 근데 나 이거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라서 얼마 전에 있잖아. 이렇게 빈틈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이걸로 아직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미 아는 사이라면 챙겨주고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당연히 딸랑 요거 가지고 남자가 갑자기 여러분을 여자로 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는 걸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성적 텐션 올리기. 왜 있잖아. 여자들은 보통 남자가 먼저 이성적인 대화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꺼내는 것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이상형이나 전 여친에 대해서 묻는 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얘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생기거든. 이게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이성적인 대화란, 이상형이 뭐야? 어떤 스타일 좋아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거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 이성적인 대화 주제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연애, 연애관, 이상형, 연애 추구미가 맞긴 해요. 근데 이걸 꼭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둘이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나는 걷는 거 좋아하는데 예전에 만났던 사람은 엄청 귀찮아하더라. 너도 혹시 그런 편이야?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엔 사람 만날 때 말 잘 통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이상형 같은 게 바뀌는 건가? 넌 전에 어땠어? 끝.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섞어서 물어주는 게 대뜸 근데 너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심지어 남자들은 저렇게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연애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얼마나 그 이상형에 해당이 되느냐를 생각하게 되거든.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우리도 티끌만큼 남자로 인지하고 있는 남사친이 고양이상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고양이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자기도 모르게 얘 이상형에 내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맞춰보게 된다고.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이성적인 텐션에 시동을 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 그지? 네 번째, 우리도 찍자. 솔직히 우리가 남자한테 스킨십 하는 거 몰라서 안 해? 아니잖아. 알면서 못하거나 그냥 했는데 안 들어간 거잖아요. 좀 괜찮은 남자 기준, 여자가 웃으면서 어깨 좀 친다고 해서 운동한 거 칭찬하면서 팔뚝 좀 찔러본다고 해서 두근거리거나 설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예상하지 못한 스킨십이나 피지컬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스킨십, 그리고 유사 스킨십, 이 세 종류야. 예전 컨텐츠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곳으로 남자를 데리고 갈 때 뒤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을 때 이쪽으로 와 하면서 손목을 찹 잡고 끄는 거, 이거 되게 괜찮다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 손목 같은 경우에는 잡는 쪽이든 잡히는 쪽이든 상대방과 나의 피지컬 차이를 실감하기 제일 좋은 부위이긴 하거든. 솔직히 베스트는 걔가 내 손목을 잡는 거지만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잡는 것도 괜찮단 거예요. 불시의 상황에서 도와준다는 이유로 손목을 쓱 잡은 뒤에 근데 너 보기보다 손목 되게 굵다? 나도 통편데 너랑 비슷한가? 이러면서 슬쩍 긁어도 괜찮아. 그럼 높은 확률로 얘가 한번 잡아볼 거거든. 그럼 피지컬 차이, 예상하지 못한 스킨십이 딱 만들어지잖아. 유사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토부스, 인생 네컷 찍으러 가면 돼요. 그 좁은 공간에서 둘이 친하게 찍으려면 생각보다 가깝게 밀착이 돼야 되거든. 평소엔 친하게 장난치는데도 이상하게 사진 찍으러만 가면 카메라와 어색하게 서로 뚝딱뚝딱 거리게 되더라고. 여기서 또 남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서 말리게 된단 말이야. 오늘 얘기한 걸 정리하면 프레임 깨고 텐션 주고 스킨십 3단계로 끝나는 건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짱남이 여러분을 여자로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플러팅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판 다 깔아줬잖아. 그지? 지금 알려준 걸로 관심 있는 남자 눈에 여자로 딱 보일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